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의정부 지역 신축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의정부의 한 신축 아파트가 144대 1이라는 유례 없는 청약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올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이어질지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C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2021년 말 완공 예정인 이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청약 평균 경쟁률이 41.7대 1을 보였습니다. 최고 경쟁률은 144.6대 1까지 치솟아 의정부 신규 분양시장 사상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매매가도 단기간에 상승했습니다. C아파트 84A형의 분양가는 4억 3,400만 원. 하지만 올해 7월 매매가는 4억 9,100만 원으로 1년도 안 돼서 5천만 원 이상 뛰었습니다. 서울 인근 지역 중 정부의 주택 규제가 닿지 않는 몇 안 되는 지역으로 의정부가 풍선 효과를 누리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이 지역 자체의 어떤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그렇게 또 새로운 신축이 많이 없는 곳에 위치해 있는 신축이 교통 이슈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결과물이 아니겠는가. 특히 서울로의 접근성이 높아진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의정부 지역에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가 2021년 착공될 예정입니다. GTX가 의정부역을 지나게 되면 의정부에서 서울 삼성까지 걸리는 시간은 16분으로 기존보다 1시간가량 단축됩니다. 이 밖에 서울 도봉산에서 의정부, 양주를 잇는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교통이 편리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의정부가 정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답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계속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투기화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쪽까지 규제를 나선다면은 시장이 작동이 중지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만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하반기 의정부 지역에는 신축 아파트 총 2,400여 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지난주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 이전과 관련해 박윤구 포천시장의 반대 성명서 발표가 있었죠. 해당 지역 국회의원인 김영우 의원도 산림청장을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산림청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과 관련해 의정부시와 포천시 인근 지자체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용국 포천시장이 지난 16일 의정부시의 밀어붙이기식 소각장 이전을 반대하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김영우 국회의원도 지역 주민 대표들과 함께 김재현 산림청장을 만나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 이전 증서와 관련해 산림청의 공식 반대 입장을 하루속히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논의하기 전에 국립수목원과 인근 지역에 끼칠 환경 피해에 대해 사전 조사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의정부시는 산림청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립수목원을 관장하는 곳이 바로 산림청입니다. 그래서 김재현 산림청장을 만나서 이 환경 피해에 대해서 미리 조사가 필요하다. 전문적인 여러 가지 객관적인 연구 검토 결과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포천시 소우르 비대위 주민 대표들은 수목원 피해를 최소화한다며 우회도로를 만들고 수목원 개방에 인원 제한을 두면서 5km 인근에 들어서는 소각장 문제는 정작 소극적인 것 아니냐며 산림청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생물권 보존에 관한 조례에서도 처음너머리를 만든다고 덥석 떨고 있으면서 인근 4.8km밖에 안 된다고 의정부에서 주장하는 그 거리에다가 그런 걸 들어오는데 산림청에서도 적극 나서야 되지 않느냐. 또 의정부시의 쓰레기 소각장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 4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도 산림청장에 전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천 소우릅 주민대책위원회는 인근 지자체 주민들과 함께 의정부 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계속해서 포천 지역 국회의원인 김영우 의원의 얘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의정부 장암동에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잖아요. 그 사실 뭐 쓰레기 소각장인데 이것을 자일동으로 이제 옮겨서 신축을 한다고 하는데 자일동은 포천에 바로 인접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 이것 때문에 포천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또 국립수목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6,000종 이상의 식물 또 4,000종 이상의 동물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포천시와 또 국립수목원에 막대한 영양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지금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하지만 의정부 자일동에 있는 시민들도 그렇고 포천 또 양주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자일동 쓰레기 소각장이 어떤 그 환경 피해를 주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행정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국립수목원에는 6,000종 이상의 식물, 4,000종 이상의 동물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자일동 쓰레기 소각장이 앞으로 이 국립수목원에 끼칠 그 환경 영향이 피해가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립수목원을 관장하는 곳이 바로 산림청입니다. 그래서 김재현 산림청장을 만나서 이 환경 피해에 대해서 미리 조사가 필요하다. 전문적인 여러 가지 객관적인 연구 검토 결과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했고 이 같은 것을 우리 포천 소호읍 주민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전달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청장께서는 이 국립수목원으로 하여금 어떤 환경 피해가 우려가 될지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좀 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소호읍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장암동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생활 폐기물 소각장이 그 옆에 여러 가지 그 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자일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확장 신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의정부시장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장암동에 있는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에 환경 피해가 별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처리 시설도 예를 들어가면서 전혀 뭐 아파트도 다 지어져 있고 전혀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지금 있는 장암동에 있는 시설을 그 자리에서 피해가 없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더 신축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굳이 이것을 자일동으로 옮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의정부시에서 좀 모순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포천시 소호읍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장암동에서 확장해라. 피해가 없다고 하니 굳이 자일동으로 옮겨서 인근 지역에 이렇게 그 근심 걱정을 끼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 저희 포천시 입장에서는 의정부의 또 자일동 주민들 또 양주 시민들하고 연대를 해서 이렇게 그 행정적으로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산림청에도 저희가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만은 이 산림청에서 이 국립수목원에 끼칠 그런 그 환경 피해를 그 연구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 그것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모든 그 행정적인 절차를 보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 곳곳이 때 아닌 매미나방 공습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재난영화급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나방이 어느 정도로 많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지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장 한쪽 구석이 매미나방으로 뒤덮였습니다. 전신주에도 덕지덕지. 가로등은 아예 매미나방 기둥이 됐고
벽면도 나방떼가 점령했습니다. 이달 초 충북 단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프리카와 중국을 거쳐 지난달 남부지방에 상륙한 매미나방은 북쪽을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의 한 공원, 가로등 아래 매미나방 사체가 우수수 떨어져 있습니다. 때 아닌 매미나방 공습에 전국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매미나방은 최고 4.5cm 크기로 엄지손가락만한 길이입니다. 7, 8월 중 단 일주일간 살았다가 알 300여 개를 낳고 죽는데 문제는 이 매미나방이 알레르기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동나방이라는 것입니다. 이달 초 매미나방떼가 몰려든 한 아파트. 벽면에 손가락만한 노란 것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매미나방 알집입니다. 최근 비가 내리면서 매미나방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방이 낳아둔 알인데요. 이 아파트에도 벽면에 알집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한 알집에서 300마리가 부화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 양을 따지면 엄청난 거죠.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기후 조건이 매미나방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올 겨울은 또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따뜻했던 기온이 겨울 동안에 알 상태로 매미나방이 잘 생존할 수 있는 조건.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봄철부터 지금까지 간간히 비들이 잘 내림으로써 이제 좋은 습도 조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매미나방의 개체수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지자체에선 방제단을 꾸려 매미나방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 붙어있는 알집을 떼어냅니다. 유충이 부화하는 시기인 내년 4월 전까지 이 알집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4월 한 중순쯤에 이게 이제 그 알이 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알 부화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지금 역점적으로 알집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겨울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면 매미나방의 공습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여름철 에어컨과 자동차 등에서는 과열이나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유난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때 대처를 하지 못하면 큰 불로 번지기 쉽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송도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실외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차가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다세대 주택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시간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실외기에서 불이 나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인천 부평 지역의 한 상가. 한쪽 벽면에 에어컨 실외기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음식점이 밀집된 골목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실외기는 생활 쓰레기 옆에 아무렇게나 설치돼 있고 옆으로는 도시가스관까지 지나고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에서 내뿜는 열기에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실외기가 이렇게 한 곳에 몰려 있을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칫 큰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에어컨 등 냉방시설과 관련된 화재는 모두 690여 건으로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실외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원인은 먼지나 노후로 인한 합선 등 정기적 요인이 대부분입니다. 건물 사이에 실외기가 모여있는 상가 건물 등 통풍이 잘 안 되는 곳에서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실외기를 설치하거나 실외기 주변이나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해야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실외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점검받는 것도. 여름철에는 모기나 벌레를 잡는 가연성 살충제 역시 위험합니다. 살충제를 뿌린 후 곧장 전기 제품이나 라이터를 켰을 때 순식간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땡볕 아래 차 내부에 스프레이 등을 오래 둘 경우에도 과열돼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더운 여름철, 일상 속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포천경찰서 소속 한 파출소장이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감찰에 나섰습니다. 경기 북부 지방경찰청은 포천 관내 한 파출소 A 소장이 퇴근 후 자신의 초과 근무를 부하 직원에게 대신 입력하게 지시해왔다는 내부 고발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시스템에 입력된 A 소장의 근무 내용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A 소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계속되는 마른 장마로 인한 가뭄 극복 대책에 나섰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도내 누적 강수량은 229mm로 평년보다 40%를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포천 지역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33% 수준으로 지역 내 가장 큰 용수 공급원인 산정 저수지 저수율은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4일부터 15톤 물차 6대를 투입해 포천시 영분면 운천리와 자일대 일대에 하루 450톤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인근 자일천과 한탄강에 각각 수중펌프 2대와 3.4km의 송수관로를 설치해 모두 22,000톤의 농업용수를 추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천구는 야간에 운행하는 공영버스 33번 노선을 오는 26일 개통합니다. 야간버스는 신서면 고대산 신탄리역에서 연천역, 전곡터미널을 거쳐 연천역으로 돌아오는 노선으로 오후 10시 50분 한 차례 운행합니다. 연천역, 동두천역, 연천역에 투입하는 33-1번은 오전 0시 35분, 오전 2시 10분, 오전 3시 30분 3차례 운행합니다. 연천구는 앞서 지난 1월 경기도의 공영버스 확대 운영 공모 사업에 선정돼 3개역을 연계하는 야간 노선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과수화상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과일나무엔 치명적인 질병인데 이 과수화상병이 이달 초 연천에서 발병된 이후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걸리면 약도 없다는 위험성 때문에 과수농가 모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푸르러야 할 사과나무 잎이 군데군데 황토빛일 때입니다. 잎들이 바싹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과수화상병에 걸린 겁니다. 세균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 손에 의해서 또한 기계에 의해서 전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과일나무 에이즈라 불릴 만큼 전염성이 강하고 마땅한 치료제도 없습니다. 이 농가에선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외부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나무 한 그루만 걸려도 모든 나무를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여기 있던 사과나무 2,000그루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뽑힌 나무는 모두 매몰 처리됩니다. 한때 사과나무가 빽빽하게 들었었던 자리엔 황량함만 남았습니다. 농장주는 황망한 마음뿐입니다. 초기 투자금 3억 원 중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다 돈을 농민들은 다 쓸어 붙잖아요. 저는 이게 마이너스 통장이 제가 2억 5천이야 이것 때문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농가에선 앞으로 3년간 사과나 배를 재배할 수 없습니다. 수천만 원을 주고 구입한 각종 장비도 당분간 쓸모없게 됐습니다. 한 4년 동안은 못 쓴다고 보시는 거죠. 연천에선 지난 5일 한 사과 농장에서 과수화상병이 발병한 뒤 반경 500m 이내 농장 2곳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파주에서도 사과 농장 한 곳이 감염돼 경기 북부 과수 농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찰 방제를 통하여 최선을 다해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상병이 의심이 되는 가원이 있거나 의심주가 발견되면은 저희 연천군청이나 연천군 농업센터에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경기도 전역에서 추가 감염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2일까지 경기 북부 10개 시군 906개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여 병 확산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는 7월부터 일벌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벌쏘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소방청은 벌집 제거 출동의 88% 이상이 7월부터 10월까지 집중됐다며 벌집을 발견했을 경우 건드리지 말고 119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말벌에 쏘였을 경우 과민성 쇼크가 발생할 수 있어 재빨리 병원에 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의정부 소방서는 승강기 사고 대응 능력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여름철 에어컨 등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대규모 정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승강기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홍장표 의정부 소방서장은 승강기 사고 발생 시 무리하게 탈출하려고 하지 말고 119로 신고 후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